아래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모이면 족저근막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오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족저근막염입니다. 혹시 발바닥 아프신 적 없으세요? 발바닥 아픈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족저근막염을 파헤치고 발바닥에 통증이 있었던 우리 오독자시라면 오늘 영상이 꿀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뒤꿈치 밑에 쪽, 그 다음에 중간 쪽에서, 특히 발가락 쪽이 아니라 이 내측 발바닥의 뒤꿈치 방향에서 통증이 날카롭게 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 족저근막염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침에 통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발바닥을 디디죠, 지면에, 그쵸, 바닥에. 그랬을 때 통증이 생긴다. More severe in the morning. 이게 뭐냐면 아침에 더 severe,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worsens after carrying weight. 무게를 들고 다녔을 때 더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게가 있을 때 더 발바닥에 충격이 많이 전달되겠죠. Elevate with rest. 이게 무엇이냐면 경감되다, 완화되다가 elevate. 그래서 with rest. 휴식했을 때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heel swelling, 부종이 있거나 stiffness, 이게 뭐냐면 딱딱해진다, 굉장히 딱딱해지고 경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5개 중에서 2-3개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다, 겹친다, 그럼 여러분들은 족저근막염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왜 문제가 되고 어떠한 변형이 오느냐를 말씀드릴 건데요. 헬스, PT, 필라테스, 회원들의 건강 케어는 라포.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발바닥에 옆에서 보셨을 때 이 근막도 이렇게 정말 고무줄처럼 잘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국숟가락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 있죠. 구멍. 이게 바로 근막이에요. 족저근막. 그런데 족저근막염이 생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잘못된 계속된 부하와 충격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계속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저근막이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고, 이럴 때 잘 늘어날까요? 이럴 때 잘 늘어날까요? 이거 막 고무줄을 막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늘어날까요? 굉장히 더 단단해지죠. 우리가 매듭 지은 다음에 당겨보세요, 고무줄. 그럼 매듭이 어때요? 더 단단해져서 우리가 풀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상태에서 계속된 잘못된 부하로 인해서 이렇게 충격이 잘못 받게 되고 이렇게 배열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지니까 여기에 주변에 있는 조직들, 신경들을 이 근막이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압박을 하겠죠.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신경통,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 플랜터 패시아, 굉장히 전문 용어 썼네요. 플랜터 패시아가 뭐죠? 족저근막의 이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 걸린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족저근막이 잘 늘어나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날 때 잘 늘어나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근막입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이 딱딱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죠. 그래서 늘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늘리는 운동의 가장 핵심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목에 이 발등이 정강이 방향으로 당기는 돌시플렉션이라고 하는 배측 굴곡 운동. 이 두 가지가 얘네들한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뒤꿈치가 올라가는 동작에서 얘네들이 잘 늘어난다. 그러면 딱딱해져 있던 족저근막이 잘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이힐 신으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이힐 신는 사람이 족저근막이 많이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족저근막은 늘어났다 다시 짧아져야 돼요. 근데 뒤꿈치 들기는 뭐예요? 늘어났다 다시 짧아지죠. 근데 하이힐은 뭐예요? 계속 부하만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늘린 상태에서 계속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족저근막에 부하가 많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계속 늘리고 있으면, 계속 힘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는 경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이힐은 수축, 이완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꿈치 들기는 이완, 수축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은 족저근막에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번째는 뭐예요? 발가락이 완전히 모이게 되죠. 족저근막이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뒤꿈치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모이면 족저근막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잘 늘어나는 성질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하이힐은 절대 족저근막에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힐 레이즈가 가장 효과적이고, 뒤꿈치를 들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아치가 굉장히 잘 형성되고 얘네들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힐 레이즈, 즉 뒤꿈치를 들게 했을 때 모든 후경골근, 정경골근, 그 다음에 비복근, 그 다음에 모든 그 발목에 있는 근육들이 모두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발목이 활성화된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근육들이 활성화된다라는 뜻은 매우 발목이 안정화되면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도 사실은 발목의 발의 안정성, 발이 잘 흔들리지 않도록 아치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주는 게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족저근막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꿈치 든 다음에 이제 발등 들기, 뒤꿈치 들고 발등 들기. 그랬을 때 족저근막이 늘어났다 수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막이든 근육이든, 우리 거북목 뭐예요? 계속 근육 수축하고 있는 거죠? 경직.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늘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또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막은 무조건 늘어나줬으면 다시 수축시켜주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 동작 잘 수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걸린 오독자 분이라면 꼭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